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박민영입니다. 오늘은 24절기 절기상의 상강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서리가 내리기도 하고 또 국화꽃이 피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투자 손실 때문에 마음에 서리 내리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저희가 국화꽃 한 송이 피워드리겠습니다. 마침 국화꽃의 꽃말이 역경에도 지지 않는 쾌활함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가이드와 굉장히 잘 어울리죠? 지금 시작합니다. 네, 1부 순서 생생 부동산 클리닉입니다. 여러분이 역경을 이겨내시려면 하나의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요. 바로 전화기를 드는 용기입니다. 혼자 앓지 마시고요. 전화 주시면 저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오늘 전화 주실 번호는요. 02-2077-637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와 직접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고민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고민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손실을 어느 만큼 줄이느냐 혹은 수익을 어떻게 올리느냐 이 고민 저희가 고민의 종류 자체를 종상향시켜 드리겠습니다. 코아자산관리센터 김종상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또 이렇게 한 주 만에 찾아주셨는데요. 올해가 이제 70여일도 채 남지 않았더라고요. 이 연말을 맞이해서 자 부동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지금 이제 올해 말로 네. 5년간 양도세 면제해 주는 게 만료가 되니까 네. 지금 무주택자들은 서둘러서 올해 말 안에 구입을 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에 또 그 재개발, 재건축에 재개발, 특히 재개발 부분에 있어서 아직 그 추진이 가서 결성이 안 돼 있는 부분에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장기적으로 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갖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건 확실하게 챙기고 또 개발 지역에 대한 투자 유의 부분까지 짚어주셨네요. 자, 오늘은 또 어떤 고민들을 저희가 받아보고 해결해 나갈지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으로 전화하셨어요? 예, 그 노원구 중계동에 영광 네. 아파트 26평인데요. 영광 아파트요? 예, 네네. 예, 영광요. 네네. 염광이요? 네. 26평요. 네. 지금 전세 나눴는데 우리가 산지 한 11년 정도 됐거든요. 아, 네. 그걸 뭐 나중에 오르려는지 팔아야 되는지 뭐. 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에 기운이 너무 없으세요. 예, 네, 기운 좀 내시고요. 저희가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대표님은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신 지가 2000년대 초반인가요? 한 11년 정도 됐어요. 예, 그러면 그때 좀 가격이 1억대 정도 사신 걸로 계산이 되는데 1억 중반입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손해는 안 보셨네요. 지금 한 2억 5천 정도 가죠? 한 6천 정도 간다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가격이 그래도 많이 차익을 보고 계시는 편이고요. 예, 지금 거기가 앞으로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게 지금 궁금한 것이잖아요. 예, 예. 거기가 지금 3억 4천까지인가 올라갔었어요. 맞습니다. 예, 5년 전에. 예, 예. 앞으로 그 중계동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학군의 장점이 있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은행 사거리 쪽에 학교라든가 학원들이 많이 몰려 있는 밀집 지역으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 학교가 공부 잘하는 사람들뿐이 있는 게 아니라 예, 그 단지 하나 너머꼴로 학교들이 있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교육열이 높은 지역이에요. 예전에 그 맹모 삼천지교라고 강남 집값이 천정 부지로 속구했을 때 강남 불패 신화를 잃었던 것도 그 학군의 영향이 컸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은행 사거리가 단점이 거기서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염광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도보로 그 은행 사거리까지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철역 상계역 4호선 이용하시죠? 예. 예, 거기도 도보로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입지가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중계동에 그 전에 저번 달에 한번 경매가 나온 적이 하나 있었는데 경쟁률이 43대 1인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그 정도 지역적인 장점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동북선이 왕십리에서 그 은행 사거리까지 경전철이 2017년도까지 나옵니다. 그런 또 어떤 교통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고 향후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이 되리라는 지역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 거래만 좀 활성화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지역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형평수이기 때문에 지금 전세를 놓고 계시지만 월세로 그 돌린다든가 월세가 안 나가더라고요. 그 월세를 조금 싸게 놓으셔도 월세가 나오는 게 훨씬 유리하시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괜찮네. 그럼. 예, 앞으로는 괜찮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예.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주변에 이 학군도 좋고요. 이 도로도 굉장히 인접해 있어서 입지상으로도 좋다는 점, 그리고 또 경매 부분에서도 상당한 경쟁률을 보였다는 게 일단은 수요 부분에서 좀 걱정 덜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걱정 덜어내시고요. 목소리 좀 더 기운 내시고요. 예. 예. 네, 전화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어서 또 다음 분의 전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목소리가 굉장히 젊으신 분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가 아주 고우십니다. 자,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어요? 예, 저는 동대문구 용두동에 네, 40평짜리 두산일보 아파트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좀 평수가 요즘에는 하도 작은 평수가 대세더라고 해서 맞아요. 제가 이거를 계속 보유해도 좋을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좋을지 그게 판단이 안 서서요. 네, 대형 면적 메리트가 좀 떨어지고 있는 요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유하신 분들은 걱정 있으실 것 같거든요. 한번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주택이 이거 하나신가요? 네. 거주하고 계시고요. 네네. 아, 지금 40평이 넘질 않죠? 네, 딱 40평이에요. 예, 지금 그렇게 지금 중소형 평수가 인기가 있어서 네. 어느 정도 그 구매력이 중소형층으로 몰리고는 있는데 네네. 지금 용두동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지금 고만한 평수는 거기밖에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대형 평수가. 근데 네. 서울 시내 지금 공급하는 주택들이 거의 보면은 25평, 33평 이하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추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네. 한 5년, 10년 후에는 그 이런 대형 평수도 각광을 받을 날이 올 겁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네. 보유를 하셔도 좋은데 네네. 지금 우리가 그 현재 거래 지수가 상승이 되고 있고 네. 앞으로 연말에 이 취득세 법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네. 다주택자 양도세하고 그 다주택자 양도세 부분만 지금 통과가 못 됐고 취득세 부분은 통과가 돼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도 아직 통과를 못 했지만 올해 안에 다 통과가 되리라고 보고요.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경기가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 왕십리 뉴타운 입주하면서 그 가격이 약간 주춤했거든요. 그 전에는 6억 4천대인가 아마 유지하고 있었죠, 작년까지. 네. 그 예. 입주 때는 좀 더 7억 예. 나갔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한 5억대 후반 정도 가는데 그게 이제 왕십리 뉴타운은 공급량이 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격이 약간 출렁했는데 그 어떤 그 2007년도 이후로도 가격을 계속 유지했던 지역이라 앞으로도 그 정도 가격은 유지할 걸로 보이고요. 너무 소형 평수로 지금 식구가 몇 식구세요? 네. 몇 식? 아, 3식구요? 그러면 40평형 정도 유지하셔도 괜찮습니다. 앞으로는 희소 가치로 인해 좀 더 나아지는 그런 양상을 보일 수 있으니까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이게 저희가 지금 입주한 지 3년 차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인데 이게 세월이 더 가면 가격이 혹시 떨어질까 싶어서. 예, 그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이제 10년 차 이상, 15년 차 흘러간 아파트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네.
지금 그 서울 지역 내에서는 물론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러한 가격 영향을 받을 수가 있지만 서울 지역 내에서는 아파트가 낡아도 나중에 재건축에 했던 어떤 그런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낡아도 그 가격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 회복은 언제 정도 될 것 같은가요? 예? 회복이요. 회복은 내년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매물들이 지금 소진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매물들을 걷어들이고 있어요.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이 실수요자 입장으로 지금 돌아서면서 어느 정도 그 분위기가 좀 살고 있으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셔도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주변의 대형 면적 공급이 계속 줄어들면서 오히려 나중에는 이게 또 희소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이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좀 덜어내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예. 네, 혹시 뭐 추가적인 궁금증 있으신가요? 예, 제가 그리고 네, 충청북도 네, 어디 오창에 과학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아파트를 하나 매수해도 좋을지. 아, 네, 혹시 투자 위주신지 아니면 실거주 개념이신지. 투자는 아니고요. 네. 저희 아들이 그 과학단지 근무하고 있는데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새를 사는 게 전세로 거기서 살고 투자로 차라리 서울에다 사는 게 나은지 아니면 거기서 그냥 출근 게 좋을지. 아, 네, 알겠습니다. 또 아드님의 이 출근 부분이 좀 엮여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오창 과학단지는 그 오송 쪽으로 KTX가 들어가죠. KTX가 오송 쪽으로 들어가고요. 오창 쪽에는 지금 임대 아파트를 지금 공급하고 있는 중이에요. 주변에 그 아파트 단지들이 일반 분양도 있고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수요자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오창이라는 데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 물론 과학단지가 있어서 거기에 수요에 맞춰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투자 가치로 보기에는 서울 쪽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지금 오창보다는요.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기가 쉽질 않아요. 아, 오창에 그럼 임대 아파트 그 분양 예정이 예. 많나요? 아, 요번 10월 달 말 정도에도 한번 알아보시면은 네. 부영 아파트에서 임대 아파트를 공급을 해요. 한 2,000세대 정도요. 아, 예. 예, 오창 2산업단지로 해서 공급을 하니까 그런 공급량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니까 그리고 공급을 다 끝낸 상태에서도 또 지을 수 있는 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안 좋은 거죠? 투자 가치로는 그렇게 좋다고 판단이 안 되니까 서울 쪽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 뭐 임대주택도 많이 생기고요. 또 수요자가 한계점이 있다는 점에서 시청자님 투자 메리트 좀 부족하다는 판단이에요. 네, 굳이 매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실 때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또 다음 분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하셨어요? 아, 예. 제가 그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네, 그 주공 6단지 그 13평 아파트를 한 2007년 정도에 그 1억 한 3천 주고 네. 구입을 했는데 네네. 지금은 한 많이 떨어져가지고 한 9,500에서 1억 정도 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그 재건축을 보고 제가 샀는데 네. 계속 그 가지고 있어야 될지 팔아야 될지 좀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시세 하락이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전망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거기 86년도에 공급한 만수 주공 6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재건축 연한이 아직 좀 남긴 남았는데요. 2017년, 18년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거기 지금 5단지가 가격이 지금 6단지보다 적게 나가거든요. 예, 5단지의 같은 동평형대가 보면은 한 매가가 한 6,500에서 7,000 정도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 향후 2018년에 재건축을 한다는 그 취지가 반영이 돼 있어서 지금 1억 정도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이미 취지가 반영이 돼 있는 상태에서 예. 계산을 해볼 때 2018년도에 앞으로 지어봐도 한 400세대 더 추가로 짓는다고 했을 때 예. 계산을 해보면 그 추가 부담금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추가 부담금이 발생을 하게 되면 무상 지분율이 이제 적게 나온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 주변에 아파트 휴먼시아인가요? 예. 예, 휴먼시아 아파트가 지금 2억대 초반 정도 하거든요. 전용 면적 18평이. 예. 그걸 계산을 해보면 거기도 공급할 당시의 계산이 2억 한 3천 정도 본다고 하더라도 계략적으로 추가 부담금이 한 7천만 원 정도 발생을 하니까 큰 메리트는 없다고 봅니다.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지금 시세에서 1억 3천 주고 구입을 하셨으면 예. 1억 정도면 한 3천 정도 떨어진 건데 예. 그렇게 많이 물론 이제 작은 소형 금액이라 좀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나 서울 주변 신도시 주변으로는 뭐 50% 이상 떨어진 데도 있으니까 예. 그런 걸 감안해 보시면 그렇게 차익이 많이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매도를 하시고 예. 재투자 설정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매도 예. 의견이세요. 앞으로 뭐 개발이 잘 진행이 된다고 해도 메리트가 크게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예. 네, 고민 해결 되셨을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또 궁금한 점 다음 투자 전략 세우실 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만수동 저희 삼촌 막내 삼촌 성함이 만수라서 좀 네. 친근한데 사실 매도 쪽으로 의견을 받으셨어요. 근데 추가 네. 부담금 얘기가 나왔는데 네. 어떤 경우에 이 추가 부담금이 높아지는 걸까요? 아, 예. 거기가 지금 대지가 한 13,000여 평 정도 되는데요. 네. 용적률 200%를 적용을 하면은 2만 한 6천 평 정도를 질 수가 있습니다. 네네. 2만 6천 평 정도 짓는다고 하면 아파트 세대수로 25평 계산을 하면은 네. 대략적으로 한 1000여 세대 지을 수가 있는데 그 수익률이 그 주변 지역이 집값이 좀 비싸고 하면은 일반 분양을 해서 수익을 많이 거둬들일 수 있지만 네. 자체가 한 25평 기준으로 2억대 초반이면은 400세대를 더 짓는다 하더라도 그 건축비에 많이 부담이 가기 때문에 추가로 거기 한 800세대 되는데 800명이 나눠서 건축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부담금이 발생을 한다는 그럼 거죠. 규모에 따른 추가 부담금 역시 이 개발지에 투자할 때는 따져봐야 되겠는 거네요. 당연하죠. 지금 뭐 개포 주공 같은 경우 가격이 비싼 이유가 그 주변 집값이 어느 정도 가격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 부담금이 적게 나오거나 무상 지분율이 많아서 네. 지금 가격이 비싼 거고요. 만수동 같은 경우는 2억대면은 지금 그렇게 비싼 아파트 공급하는 네. 입장에서는 건축비는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수익이 많이 못 나온다는 거죠. 네,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또 확인해야 될 것 하나 더 알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분의 고민을 받아볼지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하셨나요? 저는 그 여유자금이 한 2억 정도가 생기는데요. 네, 좀 월세 나오는 곳에 투자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네네. 조언 좀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다달이 이제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 이 월세에 대한 이 투자 매력을 느끼신 것 같은데요. 자금, 여유자금 한 2억 원 정도 생각하시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주택을 뭐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상가나 다가구 주택, 뭐 오피스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네. 성향을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 지금 뭐 특별히 이거다 저거다 생각한 건 없고요. 그냥 좀 세가 한 200 이상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 싶어서 예, 전화 한번 드려봤습니다. 투자 금액은 한 2억에서 3억 정도 되나요? 예, 많으면 한 3억까지도 될 것 같아요. 예. 지역도 상관없으시죠? 네, 아무래도 좀 월세가 좀 많이 나온다 그러면 지역은 무관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네.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타 부동산과 마찬가지지만은 단편적인 그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하는데 예, 먼저 그 수익형 부동산 선택할 때 꼭 제일 첫 번째로 챙겨야 될 게 수익률입니다. 예, 첫 번째가 수익률이고 두 번째가 주변 지역이 개발 가능성이 있는가 아니면 산업단지라든가
어떤 업무 단지들이 들어올 계획이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예.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때 누구나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점이 수익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울 쪽보다는 경기권 쪽으로 한 2, 3억 정도 투자를 하시면 월 한 400 정도,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지역도 있으니까 한번 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투자하기 전에 수요와 공급이 잘 맞춰져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만일에 공급량이 많거나 그렇게 되면은 임대 수익률이라든지 임대 그 가격 상승률이라든지 나중에 공실률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런 점을 잘 파악을 하셔서 과잉 공급된 지역은 좀 피하시면 좋고요. 예. 몇 군데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부동산 보는 안목이 좀 생기실 테니까 예. 투자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지금 투자 포인트, 체크 포인트 같은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체크 포인트에 해당하는 이 지역 좀 대략적으로라도 언급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뭐 송파 지역도 아, 네. 가능하고요. 네. 수도권으로는 평택 안쪽으로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럼 송파 지역이 최근 뭐 언급이 많이 돼서 여쭤볼 텐데요. 주변에 뭐 입지라던가 어떤 점이 우수하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는 건가요? 송파 지역은 지금 그 위례 신도시가 네, 공급이 되면서 그 바로 위에 붙어 있는 도시인데요. 네, 네, 거여 마천이라고 그래서 지금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서울시에서 그 지속 추진 결정이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나중에는 가격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네. 월세만 꼭 굳이 고집을 하신다 그러면 한 15%에서 20% 정도 나오는 지역이 주로 평택 안쪽으로 신도시 주변에는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예. 송파나 평택 쪽으로 이야기를 주셨어요. 특히나 송파 네네.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 속도가 이미 허가가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빨리 진행될 거다라는 점 강조해 주셨거든요. 예. 네, 좀 구체적인 지역이나 뭐 혹은 매물에 대한 연락사항, 문의사항 있으시면요. 따로 한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김종상 대표와 함께 오늘도 전화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또 세미나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일정 확인하시죠. 고민의 질을 종상향시켜드리는 김종상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10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고요. 2호선 삼성역 8번 출구 쪽입니다. 02-797-18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한 내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 시간 꾸려주신 분은요. 코아자산관리센터 김종상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부동산 이슈 정리합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율을 아예 인하하는 방안이 8월부터 소급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취득세율을 전월세 대책 발표 시점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뜻을 새누리당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안전행정위원장인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식 측은 안행부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며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애초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인하된 취득세율을 적용하려고 했지만 828 전월세 대책이 바로 적용될 것으로 보고 집을 산 사람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적용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의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3분기 전국의 부동산 소비 심리 지수가 124.3을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14.8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소비 심리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달보다 시장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자가 많음을 의미합니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올 4분기 입주량이 지난 2009년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올해 4분기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모두 35곳, 2만 3,013가구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9년 4분기 4만 9천여 가구의 46.7%로 지난 2005년 4분기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그동안 요금 인상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지하철 9호선에서 맥쿼리가 손을 떼고 한화자산운용 등 자산운용사 2곳과 교보생명 등 재무투자자 11곳의 새로운 투자자가 참여합니다. 서울시는 오늘 주주가 교체된 서울시 메트로 9호선과 변경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부터 1년 동안 추진해온 지하철 9호선 사업 재구조화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아파트 공사 입찰과 관련해 담합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건설사들이 당분간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경남기업 등 28개 건설사에 대해 관급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효력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LH에서 입찰 제한 조치를 받은 35개 건설사 중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은 곳은 7곳을 제외한 모든 업체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앞으로 욕실이나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 마감 재료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생활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욕실 등 바닥 마감재에 대한 미끄럼 방지 기준을 신설하는 등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2부 순서입니다. 오늘 날씨가 추워서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이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드렸는데요. 날씨가 춥다 보니까 발품 팔기 아무래도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대신 여러분에게 정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소개 도와주시는 분은요. ANC 도시개발 박수경 소장, 오렌지 컨설팅의 김양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먼저 박수경 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떤 매물 가져오셨나요? 네, 2호선, 9호선 초역세권에 위치하면서 연 9%의 높은 수익률이 발생되는 당산동 도시형 생활주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2호선, 9호선 초역세권 기억하고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김양우 소장님께서는 오늘의 한마디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이제 월세 소득을 이제 많이 받을 수 있는 매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저렴한 분양가 1억 4,800만 원으로 매월 80만 원의 임대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이때까지 김양우 소장님 팬 중에 오늘처럼 말빨리 하신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네. 어떤 매물일지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정보부터 보고 오죠.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오피스텔입니다.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도보 4분, 2호선 건대입구역 도보 7분 거리네요. 준공연도 내년 3월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10층 건물 중 3층이고요. 1억 4,800만 원은 매매 금액이고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 임대 가능 금액, 대출 가능 금액은 9천만 원이고 실제 투자 금액 3,8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오피스텔입니다. 자, 현재 실제 투자 금액이 3,800만 원 정도다라고 소개가 됐습니다. 자, 이 매물 어떤 포인트 짚고 갈까요? 네, 일단 이번 매물은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네. 분양 금액이 할인됐다는 건데요. 네. 예, 기존에 한 1억 7천만 원대의 분양 금액에서 현재 2천만 원 정도 내려서 1억 4,800만 원에 현재 분양을 하고 있는 매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수익률보다 약 3% 이상 더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대와 세종대 그리고 성수동의 어떤 직장인 수요 그리고 건대 상권을 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풍부한 임대차 수요를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2호선과 7호선 건대 입구역과 어린이대공원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강남과의 접근성도 상당히 우수한 지역에 그런 수익성이 상당히 높은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건대 입구 쪽에 가면 정말 돌고 돌고 돌다가 먹을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 들어갈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만큼 상권이 잘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쪽 지역 입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매물이 이제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제 건대 입구역에서 도보 7분 거리 정도에 위치를 네.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어린이대공원역 7호선에서 또한 도보 4분 거리 정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통망은 상당히 우수하다고 보시면 되고, 또한 이 화양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건대 입구역이 이제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건대 입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권이 상당히 발달한 지역입니다. 일단 서울 시내에서도 5개 대학가 상권 중에서도 가장 권리금이 비쌀 정도로 이 지역의 상권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지역의 상권의 우수성이 이제 이 오피스텔에 미치는 영향으로 살펴보면은 이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인 수요가 좀 많이 뭉쳐 있는 곳이고, 위쪽으로는 이제 세종대와 그리고 건국대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 화양동은 이 여타 지역에 비해서도 이제 놀이터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 상권이 발달된 곳에 자리를 하고 있어야 이제 공실이 없고 임대료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이렇게 유리한 점이 있는데, 이번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대 상권, 그러니까 동부권에서는 제일 중심 상업 지역에 현재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임대에 대한 걱정 없이 매물을 이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여타 지역에 비해서 한 30만 원 정도 더 비싼 그런 임대료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타 지역 대비 화양동 놀이터다라고 비유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큰 놀이터입니다. 이 놀이터 어떤 개발 소식 들려오나요? 일단 이 지역은 이제 능동로를 기준으로 네. 이제 그 개발 계획을 잡아보시면 좋은데요. 일단 능동로라고 한다면 이 어린이대공원역 7호선이 위치한 어린이대공원역에서부터 그리고 2호선 7호선이 위치한 건대 있고요. 그리고 한강변에 접한 이 뚝섬 유원 지역까지를 들 수가 있는데, 이 지역이 그전에 있던 그 높은 건물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상당히 좀 이렇게 노후화가 많이 된 그런 지역인데요. 네. 이 능동로를 따라서 현재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고, 또한 상업지나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 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지역에는 이제 호텔이라든가 그리고 네. 건국대에 이제 자리하고 있는 그 의료시설 등이 이쪽으로 자리를 이동할 예정이어서 향후 능동로 라인이 상당히 개발 호재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제 바로 왼편에 위치한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이 성수동 개발진흥지구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수동 개발진흥지구에 IT와 BT 그리고 R&D 산업이 이제 들어오게 된다면 이 지역의 직장인 수요가 더욱 늘어나게 돼서 이제 화양동 지역으로의 임대차 수요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말문이 막혀버릴 만큼 개발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오피스텔이에요. 신축 오피스텔. 왠지 뭔가 이 로망 같은 게 있잖아요. 오피스텔에 혼자 산다면 네. 어떨까 이런 것들. 그 로망을 깨지 않을 만한 괜찮은 매물일까요? 일단 그 이제 로망이라고 한다면 오피스텔에 혼자 산다는 것도 있지만은, 일단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층 오피스텔을 상당히 선호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번 매물 같은 경우는 이제 층고 높이가 3.85m로 상당히 높은 층고를 자랑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복층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층고가 높기 때문에 2인 이상 이제 독립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그런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내부는 이제 방 하나, 욕실 하나, 그리고 그 주방이 이렇게 되어 있는 풀 옵션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인 전용 면적이 한 6평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2층에 그 복층 구조까지 활용을 한다면 상당히 넓은 면적을 쓸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 이 지역은 이제 아무래도 대학생과 어떤 그 직장인의 임대차에 대한 어떤 경쟁도 상당히 심한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어떤 내부의 시설 또한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마무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급스러운 내부의 복층, 로망을 깨지 않는데 이 키 큰 매물입니다. 계속해서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매매가는 할인이 됐고 네. 임대가는 높다. 정말 가격 메리트는 이게 최적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가격적인 부분 충분할까요? 네,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인근에 어떤 복층에 대한 오피스텔이 없기 때문에 네. 분양 금액을 어떤 측정할 수는 없겠지만, 기존의 월세, 그러니까 1,000에 60 정도 받는 그 매물이 매매 금액이 한 1억 2,500에서 1억 3천 정도를 했다고 치면은 지금 현재 보증금 2천만 원의 월세가 80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매 금액 1억 4,800만 원은 상당히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대출을 이용하시게 되면 실투자금 3,800만 원으로 연수익률 13%라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매물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제 임대소득, 그러니까 향후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이제 원하셨던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번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세 소득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향후 이 지역에
앞서 말씀드린 개발 호재로 인해서 어떤 호재들이 더욱 이제 반영이 된다면 임대차 수요가 더욱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소득 또한 같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생과 상권이 풍부하기 때문에 수요 부분 걱정 내려놓을 수 있고요. 또 수익률은 한 13%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매물에서 이것만은 기억하지 않은 포인트 마지막으로 짚어주신다면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 시내에서는 네. 이제 복층 오피스텔을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기존의 어떤 층고 높이가 한 3m 20에서 3m 30 정도 되는 이제 복층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 위층이 이제 다락방 느낌이 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실용성이 좀 적고 활용 가치가 좀 적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매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m에 육박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완전히 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서 상당히 인기를 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층고 높이가 낮으면 우리 김양 소장님처럼 키가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어나다 머리도 박고 뭐 여러 가지 단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도 공간 활용도를 많이 높였다라는 점도 저희가 기억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광진구 화양동 오피스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네, 이번엔 두 번째 매물 박수경 소장님께 들어봐야겠죠. 어떤 매물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영등포구 당산동 6가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2호선 9호선 지나가죠. 당산역 도보 30초고요. 준공연도 내년 2월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7층 건물 중 2층이네요. 자, 1억 6,600만 원 매매 예정 금액이고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 임대 가능 금액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 1억 원, 실제 투자 금액 3,6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당산동 6가입니다. 지금 방송이 이루어지는 이 여의도와도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 저희가 기억할까요? 네. 네, 본 매물은 이제 당산역 초역세권에 위치하면서 이제 당산 유도정비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고수익형 매물인데요. 당산동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이제 본 매물은 초역세권의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매물인데요. 2호선, 9호선이 이제 통과하는 당산역에서 도보 30초 거리에 위치해 있는 매물이고요. 또 소액 투자 금액인 실투자금 3,6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매물입니다. 또 연 9%의 높은 수익률과 이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이제 발생되는 매물로 추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초역세권. 뭐 그동안 초역세권 매물들이 꽤 있었지만 이번엔 30초입니다. 네. 어느 정도 역세권인지 그리고 주변 교통 상황도 짚어주시죠. 네, 바로 이제 9호선 이제 출구에서 30초 정도 거리인데요. 이제 본 매물이 이제 이처럼 그 교통망이 매우 편리한 곳에 이제 입지해 있는 매물인데요. 이제 당산역 같은 경우는 2호선, 9호선이 이제 통과되는 더블 역세권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 매물 바로 앞에는 이제 광역버스 정류장이 있는데요. 김포와 이제 일산 등으로 가는 정류장이고요. 또 그리고 이제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으로 이제 또 직행하는 공항버스까지 정류장이 바로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망이 이제 매우 편리하고 위치가 굉장히 좋은 곳에 이제 입지하고 있는 매물입니다. 이 지역에 이렇게 교통망이 이제 편리하고 교통망 확충이 이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이제 고층 오피스 건물들과 이제 상가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들어서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업무 시설로는 삼성화재 이제 영등포 사옥이 있겠고요. 또 이제 조금 걸어가시면은 삼성생명 사옥이 있고요. 또 영등포 지역 내에 그 도시형 지식산업센터와 아파트형 공장 등이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근무하는 근무 인력들이 있겠고요. 또 여의도와 강남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여의도와 강남에 직장을 둔 이제 분들의 이제 배후 주거지로서 당산역이 이제 가장 이제 우선시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에는 항상 이제 임대 수요가 꾸준히 이제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또 임대 수익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교통망이 지하철과 버스 노선뿐만이 아니라 뭐 양화대교, 그다음에 이제 경인고속도로, 노들길, 뭐 강변북로 이용하는데 뭐 한 1, 2분 대, 2, 3분 대면은 충분하기 때문에 교통이 매우 편리하고요. 또 의료 편의 시설로는 이제 이대 목동병원, 이제 한강 성심병원, 그리고 뭐 영등포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 뭐 타임스퀘어몰 등을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지하철의 힘이 대단한 게요. 9호선 이 당산과 강남이 거리상으로는 좀 멀 수가 있는데 9호선 타면 정말 금방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교통의 힘이란 걸 한번 실감할 수 있었는데 이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칙칙한 느낌이 드는 골목들도 꽤나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좀 걱정 덜어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이제 이 지역이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나고 뛰어난 지역인데요. 이제 많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발이 좀 이제 시급한 지역인데요. 이제 먼저 말씀드릴 거는 서울시에서 2030 도시 기본 계획의 3핵을 이제 중심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제 도심과 강남 여기에 이제 영등포 지역을 이제 덧붙여서 이제 3핵으로 중심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인데요. 이제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는 금융 허브 단지로 이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등포구가 이제 서울의 이제 핵심 지역으로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 매물은 이제 당산 유도정비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인데요. 이 지역이 이제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이제 노후되어 있어서 이제 역세권 개발 시 역세권 고밀도 개발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공업 지역에 이제 그 인센티브 주는 이제 용적률 완화 한 400%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서 이제 사업 시 이제 수익이 좀 높다 보실 수 있겠고요. 한강변에 또 그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개발 시 한강에 대한 프리미엄도 같이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9호선 개통이 있는데요. 이제 신논현역까지 뭐 급행 열차 이용하시면 17분대로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2013년도와 15년도에는 이제 종합운동장역과 보훈병원역까지 추가 개통되기 때문에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이제 굉장히 더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의도 업무 지역의 개발로 인해서 이제 그 여의도에 그 근무되는 이제 인력들이 이제 최우선시 되는 이제 곳이 이제 당산동이기 때문에 여의도 개발되는 이제 후광 효과를 최우선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이제 당산동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영등포구에서 이제 영등포구는 이제 재개발 구역들이 이제 많이 산재해 있는 구역이고요. 중공업 지역들이 또 혼재되어 있는 구역이다 보니까 이제 계속 재개발 구역들의 이제 이주들이 있겠고요. 또 여의도 이제 한강변 재건축 시 이제 여의도는 50층 이상이 이제 재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이제 이주 수요들이나 이제 여의도 개발의 후광 효과를 가장 이제 크게 보는 지역이 당산동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 상승을 높은 주택 가격 상승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재개발 지역에 따른 이주 수요도 가져갈 수 있고 또 개발이 진행됐을 경우 용적률 상향 가능성으로 인해서 역시나 사업성이 좀 높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건물로 들어가 볼게요. 내년 2월이면 이제 불과 한 넉 달 정도 남았습니다. 네. 어느 정도 건물이 가닥이 잡혔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2014년도 2월에 이제 준공 예정인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고요. 33세대 중 이제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이제 7층 중 2층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매물입니다. 이제 위치적으로는 뭐 도보 30초, 당산역 도보 30초 거리에 있기 때문에 뭐 가장 이제 위치적으로 좋은 매물이고요. 또 이제 본 매물에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서 이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또 건물에 이제 CCTV를 이제 설치해서 뭐 이제 안전성에 이제 많이 중점을 두고 이제 건립이 되는 이제 건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구조는 이제 원룸형 구조로서 이제 풀옵션을 갖춘 주택인데요. 이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이제 갖춘 풀옵션 주택입니다. 네, 주변 입지, 교통, 개발 이야기 쭉 듣고 관심 가셨던 분들은 마지막으로 그래서 얼마일까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예, 본 매물의 매매가는 1억 6,600만 원이고요. 네. 이제 본 매물은 이제 월세로 임대 시 3천에 60만 원 정도 가능한 매물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원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임대 보증금과 대출금 공제하시면은 실투자 금액이 3,600만 원으로 초역세권 당산 유도정비구역 안에 이제 투자하실 수 있는 매물입니다. 네, 초역세권 당산 유도정비구역 안에 당산동 6가 도시형 생활주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확인할게요. 네, 앞서 두 곳의 매물 정보를 확인했죠. 02-2077-6392번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의 정보 더 소개해 드립니다. 자, 오렌지 컨설팅의 김양우 소장의 매물입니다.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서울
서울시 중구 신당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9호선 청구역 도보 3분 거리고요. 2호선, 4호선 지나가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도보 7분입니다. 준공연도 올해 12월로 예정이 되어 있네요. 5층 중 5층이고요. 매매 금액은 2억 원, 그리고 전세 보증금은 1억 8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굉장히 인접하다라는 점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쪽 지역만 동대문 역사공원역만 해도 2호선, 3호선, 4호선 다 만나는 지역이거든요. 굉장히 입지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오늘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이 바로 이제 신당동에 위치한 매물인데요. 이 신당동은 이제 서울의 도심에 이제 속해 있는 지역인데요. 서울의 도심이라고 한다면 이제 서울 이제 중구와 그리고 종로구, 용산구를 둘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 가장 중심인 중구에 위치한 신당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교통망이 상당히 우수한데요. 지하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모두 5개의 노선을 도보 7분 내로 이용이 가능한 그런 핵심적인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구나 종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넓은 분포의 이 상업 지역을 끼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상업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든가 상인 그리고 근로자들이 이쪽으로 임대차 수요를 많이 구하게 되는데, 이 지역이 이제 남산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또 거주할 만한 지역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쪽 신당동 쪽으로 많은 임대차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번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당 사거리, 그러니까 신당역과 청구역 그리고 약수역을 잇는 고밀도 복합 지구 지정이 또한 예정되어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이런 매물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이제 임대료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렴한 높은 전세 금액으로 인해서 2천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거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셨는데 주변 도심지와 그럼 좀 이색적인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신당동 자체가 가지는 지역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신당동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의 도심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도 또한 이제 그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에 이어서 재정 자립도가 이제 서울에서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이제 재정 수입을 보여주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구에 위치한 높은 상업 지역의 비율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이제 상업지에 대한 비율은 높지만 그만큼 주거 지역에 대한 비율이 낮기 때문에 또 서울 시내에서도 어떤 세대수가 가장 적은 구기도 합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황학동, 그러니까 신당역 주변으로 해서 황학동 지역의 원룸,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에 대한 그 공급은 많이 됐지만 가족 단위가 거주가 가능한 투룸에서 이제 쓰리룸에 대한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지역이어서 여타 지역에 비해서도 매매 금액 대비 그 전세 금액의 비율이 상당히 한 90%까지 올라간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로 인해서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되는 수요도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을지로라든가 충무로, 광화문, 명동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1km, 거리가 1km에서 2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주 근접을 원하는 직장인들의 수요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청, 광화문, 충무로 제가 좋아하는 지역인데요. 이쪽 지역에 처음에 이야기하실 때도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개수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제 본 매물에서 도보 3분 거리 정도의 지하철 이제 5호선하고 6호선이 위치한 청구역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3호선 동대 입구역의 도보 7분, 그리고 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공원역 2호선, 4호선, 5호선이 또한 도보 7분 정도 거리에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5개의 노선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제 동호대교를 건너게 되면은 압구정동과도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강남과의 접근성이나 종로 쪽으로의 진입성도 상당히 우수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 3, 4, 5, 6호선 정말 약속 잡기 용이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도시가 정체되어 있으면 매력이 없습니다. 네. 앞으로는 어떨까요? 네, 현재 지금 추진 중인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신당역, 그다음에 청구역 그리고 그 약수역을 잇는 고밀도 복합 지구 지정이 현재 추진 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3개 역은 모두 더블 역세권이고 또한 이제 도심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이 상당히 시급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500m 이내에서 1차
그 역세권 개발을 하도록 허용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약수역 같은 경우에는 250m 이내에서 지구가 지정된 걸 보면 이 청구역에서도 250m 이내로 지구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 지역의 매물을 구하실 때는 1차 역세권인 250m 이내에 들어오는 매물을 찾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한 이 약수역,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역세권 고밀도 조합 개발이 또한 이제 면밀한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약수역 고가 차도 철거 사업이 진행 중인데 올해 이제 12월에 철거가 완료될 예정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사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서 사업이 잘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12월입니다.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처럼인데요. 찾아오는데 어떻습니까? 건물 어떻게 잘 지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네. 가격 메리트도 충분한지 쭉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이번 매물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5층까지 골조가 올라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12월, 그러니까 2달에서 3달 정도 남았는데 내부 공사를 이제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5층 중에 5층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방 2개, 욕실 하나, 거실과 주방이 분리된 구조로 되어 있고 또한 이제 발코니 면적이 방 면적만큼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상당히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면, 그러니까 뒷면 말고 3면이 모두 도로로 이렇게 껴있기 때문에 상당히 개방감과 시야성이 상당히 좋고 향후 이제 주차 시에서도 상당히 용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매매 금액은 2억 원이고요. 대출을 이제 하시게 되면은 임대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가 70만 원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이제 5천만 원 정도 투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시고 이 전세를 끼시게 되면은 이제 전세 금액이 1억 8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시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구 신당동 다세대 주택 이야기 확인을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정리할게요. 네, 오늘 화양동, 신당동, 당산동 세 곳의 매물 정보 확인을 해봤죠. 022077-6392번 여기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이리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오늘 함께하신 두 분은요. ANC 도시개발 박수경 소장, 오렌지 컨설팅의 김양호 소장이었고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